번째는 사업 기준과 사전조사 보고서 필독을 하셔서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황도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PC 설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설계라는 것은 방향성부터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려내야 될 도면들이 뭐냐 하면 형입 단면도 기본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열 계획도, 그 다음에 창호도,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 개요를 작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CC 설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해야 되는 도서는 각종 계획도, 부위별 상세도가 필요해요. 이 세 군데는 꼭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시공사도 나중에 시공을 하게 돼요. 안 그리시면 그 부분은 그냥 나중에 다 개판이 됩니다. 제가 종합사업 지원하면서 뵀던 건축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설계도 힘들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분계 내역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린 리모델링에 특화된 그 사업비 분계이기 때문에 내역서를 이렇게 분류해서 항목별로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부의사장님이 많은 경험으로 답을 달아주실 거예요. 네. 댓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하면 어려운데 뭐 자꾸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얘를 건축사가 직접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처음에 나오면 제가 분류를 해서 그 자체 검토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그때 조정을 해서 내역 사무실한테나 제 설계를 살짝 바꿔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설계의 부분이거든요. 네, 다 해놓고 그렇죠. 설계 준공 끝나고 보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뭘 또 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니까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이거를 분류해서 계속 이 내 설계가 이 기준에 드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분류하는 게. 네, 어려워하셔요. 네, 그리고 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검토하시는 담당 건축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외벽 외단열, 내단열 단가에 포함시켜 주기도 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부대 공사로 분류하세요,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부대 공사 비용이 막 늘어나서 이거 안 돼요, 또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도 조금 얘가 그 항목의 필수공사, 선택공사에 분류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 외단열 같으면 거기 기준에 외단열 공사하고 마감까지, 스타코란 벽돌탈까지 하는 것까지 필수공사 단가에 반영을 해줘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죠. 내단열을 했어요. 네. 지붕 내단열을 해. 네. 그 내단열 하면 시원하게 천장 다시 뚫고 뭐 해야지 깔끔하게 되지 했잖아요. 네. 그럼 천장 공사는 그 단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부대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세부사항 같은 게 사실 쉬운 듯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얘를 공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행위인데 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지? 이런 거를 그래서 많이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 어떤 것들은 한 가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제 지붕 옥상 외단열 하게 되잖아요. 네. 외단열을 하면 당연히 방수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 단열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내역에 같이 통으로 외단열, 외방수에서 1위 대가로 넣어놓으면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걸 다 나눠놓으면 방수공사는 아니잖아요. 부대공사를 빼세요.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부대공사가 확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토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스로 분류하면서 설계 도면에도 그렇게 네. 표현하시고 내역에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검토한 사람도 더 깔끔하고 네. 나중에 문제가 없긴 맞아요. 해요. 검토할 때 분야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 얘가 얘 때문에 필요한 건지 이 항목 때문에 필요한 건지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검토하는 사람들도 혼선이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또 내역 사무실도 네. 그래요. 여기에 항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 적어놔요. 그냥 단열재 100mm, 200mm, 150mm 이렇게 적어놔요. 네. 이게 벽체에 들어간지 천장에 들어간지 맞아요. 바닥에 들어간지 구분도 안 돼요. 그러면 설계자가 나도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는 벽체, 지붕, 위치라도 적으라고 해요. 그래야지 혼선이 없어요. 나도 감리를 하게 되면 시공사가 저도 헷갈리는데 그 시공사가 물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알아야 되니까 항목의 텍스트를 잘 적으셔야 되고 네. 합쳐서 레이어 여러 개를 1위 대가로 하면
그걸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시면 나중에 내역사무소가 여기에 이거 뭐 물량 빠졌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다 적으셔야 돼요. 이 단가에는 단열재 몇 미리, 메쉬 미장, 접착 물탈, 네네. 스타코 이렇게 포함 다 됐으면 포함된 걸 다 적으시라고 네. 내역 사무실에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내역이 나가야 나중에 건축사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시공하는 동안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기도 또 견적사무소 또 물어봐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이때 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목의 상세 설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설계검토 의견서나 의견서를 우리가 그 국토안전관리원에 낼 때 그 면적을 다 내요. 그 면적을 다 내는데 세부 항목이 상세히 적히지 않으면 벽체 물량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벽체하고 지붕하고 단열재 두께가 똑같아서 묶어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찾는데 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시간이 또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붕괴 내역서의 그 상세 항목 작성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 뭐 시공하시면서도 이 누구도 검토할 때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또 대충 도면들을 그리시는 건축사분들은 그 단면이나 재료 마감표 이런 데다가 그냥 텍스트만 써놓으세요. 여기에 뭐 우레탄 보드 몇 미리 네.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리고 내역서에 총 물량이 있는데 이걸로 도대체 단열을 어디까지 하고 전체 해야 될 부분이 다 했는지 어디 누락된 건 없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붕 예를 들어서 천장 내단열 면적이 바닥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잡았구나 하지만 거기에도 뭐 둘레 보강이라든지 이게 됐는지 물량이 안 잡혔는지 어떤 부분도 빠지고 이게 물량이 잡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단열 계획도도 안 그려놓고 네. 평면도나 당면도에만 텍스트 한 줄로 쭉 꺼놓고 네. 내역서에는 이게 뭐 제대로 표시도 안 돼 있지. 네. 이러면 진짜 시공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뭔가 빠지는 것도 많고 그때 가야 나는 여기 잡아놨는데 어쩌니 그러면 그 건축사 머리에서만 있었던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냥 100% 시공 때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에선 반영이 안 돼요. 기밀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기밀 테이프 시공 이래 놓으면 뭘 가지고 어떻게 시공하라는 건지 내역에도 기밀 테이프 단가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안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관리원에서도 이거 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뭔가 비용을 잡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비용을 따로 잡아서 하기는 하는데 건축사들이 상세도를 안 그리면 이거를 어떻게 시공해야 될지 어느 부분이 해야 될지 네. 모릅니다. 창호회사가 와서 기밀테이프 시공하느냐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 반급 업체들은. 그러면 얘가 후시공을 건축공사에서 하려면 창호 위치도 조정을 해놔야 돼요. 붙일 수 있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손을 집어넣어 갖고 붙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는 그럼 설치할 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이는 사람은 어떻게 어느 부분에 붙이고 내외부 다 붙일 수 있는지 내부만 붙일 수 있는지 외부만 붙일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에 따라 물량이 2배씩 증가하거나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시려면 이제 꼼꼼히 설계도 해야 되고 내역도 잘 구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건축사들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중에 사례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더 추가로 해주세요. 네. 제가 했던 설계 중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네. 설명을 할게요. 경로당인데요. 네. 공공건축물 그린 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말 작은 경로당이었어요.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1억에 사전조사 보고서에서 5만 거를 다 넣어놨어요. 부대공사는 1도 안 잡아놓고 절감률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돈으로는 우리가 외벽 외단열만 해도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 외벽 외단열, 천장 지붕 내단열, 창호 교체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거예요. 쿨루프까지 잡아놔가지고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는데요 하고는 제가 1억에는 근데 해야 되니까 네. 최소한의 줄였어요. 외단열도 뭐 계단실은 뺀다든지 창도 그쪽은 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설계 변경이
크게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절감률에도 단열 계획이 바뀌니까. 소용이 네. 있고. 그래서 단열 계획도 하고 이제 다 그려가지고 제가 종합지원센터 기본 설계 끝나고 네.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중대 변경 사항이긴 해요. 많이 변경이 돼서. 그래서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설계 다 끝나면 주세요. 그러면 자기들 검토 의견서하고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 변경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계를 해서 다 꾸려서 변경 신청서랑 해서 자 빨리 내세요. 했더니 그때 넉 달, 4달이 걸리더라고요. 4달.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변경 심의까지 거쳐서 네네. 설계를 준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다행히 변경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쭉 해서 정상까지 잘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 나름 이대로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나 기간이 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전에 이것을 제가 다 파악하고 발주처한테도 기간이 이뤄되고 이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도 이런 문제들을 협의를 하시고 사전에 조치가 조금 잘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그렇죠. 시공 때도 근데 문제가 저 때문에 있던 건 아니고 날짜 갑자기 한파가 와서 한파 동안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중대돼서 길어진 면은 있지만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는 정산을 할 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산이잖아요. 문제가 어떻게든 리모델링은 그린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이런 프로세스 다 거치면서 이 사업 기준에 위반되지 않고 정산할 때 이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사에 들어간 경로당 하나인데 이거는 사전조사 보고서의 내용 보면 다 4단열로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뭐 판재, 목판재, 석판재로 돼 있어서 이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4단열로 하면서 내부를 싹 바꾸는 걸로 제안이 됐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절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 닫는 기간이 자기들은 없어야 된다. 문 닫지 못한다. 절대 못하고 이거 공사 자체도 하지 마라. 뭐 그래서 근데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저희가 외단열로 하면서 문 닫는 기간을 최소로 할게요 하면서 협의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공사 이제 범위가 다 바뀌어요. 그쵸. 외단열에서 외단열, 지붕 외단열, 외벽 외단열, 바닥도 내단열로 돼 있었는데 바닥을 까면 오래 걸리니까 바닥 단열 빼고 그러니까 이제 필수 공사와 선택 공사가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설계를 끝내고 그 도서 목록 가지고 종합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럴 때는 중대 변경 신고가 되니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빼고 태양광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면 경미한 변경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컨설팅을 받고 제가 이제 그에 맞게 시스 설계를 막 다 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내진보관공사가 갑자기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설계하는 중간에 알아가지고 과끼리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외벽의 창이나 단열을 이 설계에 반영해서 이 사업에 진행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내진보관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는 또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사가 겹치기도 하고. 겹치죠. 거기 방문했는 거 새 거를 뜯고 나면 문제가 감사도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 단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마감도 이게 더덕더덕 거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상복구로 있는 그대로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 그리고 경로당에 불만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또 몇 달 뒤에 또 공사하고 하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많이 노하시죠. 그렇죠. 불편함도 있는데 나라더니 이중 삼중으로 듣는 거니까 제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과 협의를 보고 공사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랑 같이 같은 시기에 해라. 이런 조정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실제로 시공사가 2개가 생기니까 그 겹치는 부분에 제가 조율을 해서 이 공사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 공사는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할게요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지금 기간을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감리가 중요한데요. 아까 설계 프로세스에서 마지막이
다 해서 설계 마무리하면 준공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네. 그린 리모델링은 CC 설계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모델링을 뜯어보면 또 뭐 상황 이런 변수에 대해서 맞아요. 조정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후 설계 관리라는 것을 해야 마지막으로 설계로 네.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감리까지 같이 하시면서 감리 중에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변수에 대처해서 네. 이런 설계 부분이 조정되고 변경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이 CC 설계의 완료, 사후 설계 관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렸던 사례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가 지금 부의사장님 사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석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사전조사 보고서를 할 때 석재는 사실 그 외장의 퀄리티를 교체할 만한 단가가 맞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유지를 하고 내단열로 많이 계획서를 짜거든요. 그럼 요번에 그 석재를 제거를 하고 외단열로 바꿀 때는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일단은 그 석재하고 위에 목판재가 있었는데 이거 다 네. 철거하고 면 정리한 다음에 철거하고? 네, 네. 외단열, 미장 공법, 벽돌 타일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일단 석재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네. 어떤 석재들은 그 흡수율이 네. 높은 석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습기를 많이 먹어서 곰팡이도 피고 아. 네, 이끼도 피고 해서 지저분해요. 여기가 외관상으로는 되게 낡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훨씬 외관상 바뀌는 이런 네. 변화된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공사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들 그렇죠. 맞아 떨어지니 네. 제가 외단열로 바꿨고 다른 비용들이 빠졌기 때문에 외단열 비용을 더 잡을 수 있어서 철거까지 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오늘 이렇게 부의사장님의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그린 리모델링 그 설계 프로세스 과정에서 건축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또 깨닫게 됐고요. 우리 그 그린 리모델링 TV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한 것처럼 건축사분들이 키맨이에요. 아주 중요하니까. 네. 처음에 저도 그린 리모델링 네. 설계를 할 때는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비용을 따져보니까 제가 받은 비용의 한 150%를 썼더라고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모든 건축사분들이 그래서 꺼려 하세요. 뭐 안 하려고 맞아요. 하세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마이너스니까.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 비용을 공부하는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네. 저는 지금 할 때 거의 다른 사람의 반 되는 노력으로 다 해낼 수 있거든요. 네. 이 수업을 잘 한다 치시고 잘 이행하시면 다음에 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계속 설계비가 부족해서 못한다, 못한다 하시는데 설계비 더 준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면서 자꾸 공부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네. 이 수업료를 다 나라에서 대줄 수는 없고 한 번, 두 번 하면 수익에 맞게도 잘 조정할 수 있으니까 건축사분들은 책임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없이 취지에 맞게 잘 해나가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네. 그나마 그래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닥치고! 그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